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기적인 가족 모임 뭐냐면 자녀와 그 부모님 간의 그 대화 채널을 만들다는 뜻입니다. 이 대화 채널은 뭐냐면 나중에 아이가 방황을 하게 되거나 좀 막 나가게 되면은 이런 것을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꼭 돼 있어야 돼요. 아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걸 만들게 되면은 아이의 거부를 갖다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때 이런 채널을 정기적으로 꼭 만들어 줄 것을 정말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족 모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잔소리 금지입니다. 잔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경청하세요. 경청하면서 이제 맞장구를 좀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자녀를 대하라는 겁니다. 뭐 상전못이라는 게 아니라 애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서 말참견을 좀 적절하게 하시고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녀하고 엇나감이 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엇나감이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열받는 게 이제 자녀의 거짓말일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진짜 열받죠. 근데 거짓말 이유가 저는 사실 어머님 자신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 어머님 자신이냐면은 아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어머님이 어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엄마가 잘해주지 않았니? 그런 얘기 듣고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어조 자체를 갖다가 진짜 평온하게 먼저 바꾸시면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만 얘기하는 자녀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가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지 마세요. 맞장구를 치는 건 괜찮지만은 조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화 채널을 만들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규칙적인 모임이 있으면은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니까 예방이 돼요. 정기적인 가족 모임 하러 가지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 가족이 같이 밥 먹는 거 굉장히 좋죠. 먹는 거 정말 좋습니다. 꼭 외식 안 해도 돼요. 집에서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됩니다. 이걸 가족의 법처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좀 즐겁게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을 자꾸 이끌어내야 돼요. 어머님의 의견을 자꾸 내세우거나 아빠의 의견을 너무 내세우거나 그러지 말고 애들 얘기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냥 들으세요. 맞장구 쳐주면서. 그래서 애가 뭐 선생님 욕을 하도 같이 맞장구 쳐주세요. 튜터리 걔 이상한 애야. 그럼 같이 그러세요. 정말 이상한 선생이야. 친구하고 불알 얘기 친구 욕하면 걔 좀 이상해. 맞아. 걔가 네 말대로 좀 짜증나는 것 같아. 그런 거 나오면 맞장구 쳐주면서 애 얘기를 다 끌어내세요. 거기다 괜히 조언을 하니까 애가 말을 하다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려도 어머님께서는 이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아이하고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참견만 안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생각에는 이걸 조언이라고 막 하시는데 조언 맞아요. 좋은 말 맞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 맞는데 그 말이 듣기 싫고 굉장히 거북해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대화를 멈추게 됩니다. 어머님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참견을 해서 아이가 대화를 멈추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머님은 그 자녀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자녀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이냐. 두 번째가 낫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조언을 가정하고 조언이라는 식으로 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그 얘기 듣는 순간 얘기하기가 싫습니다. 너무 많은 참견. 이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너무 많은 참견 진짜 하지 마세요. 타이밍에 예를 들어 달라는데 이건 뭐 대화에 그 예를 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화의 예를 좀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길동이가 노트 가지고 갔는데 구겨서 줬어. 짜증나. 그럼 아들이 뭐라고 그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짱날 때 어떻게 해? 화장실에서 씹어. 그럼 씹을 때 무슨 욕해? 띠발놈 뭐 같은 놈. 이런 거 다 들어주세요. 그럼 길동이한테 뭐라고 안 하고? 그래도 어떻게 뭐라고 해? 그냥 노트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보고 계시죠? 그냥 애 기분을 맞춰주면서 대화를 갖다가 풀어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기만 해도 애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나중에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대는 논리 생각 안 해요. 무조건 감성이고 감정 덩어리입니다. 그 감성과 감정을 풀어줘야지 그 다음에 진중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쓰시는 대화법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게 밑에와 같은 대화를 좀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애가 이렇게 짜증나, 이렇게 엄청 짜증나 하면은 엄마님은 또 조언을 합니다. 다시 노트 빌려주지 마. 그러면 이제 재훈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분 풀려고 했는데 이해하고, 엄마는 이제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 혼자 신나가지고, 그래도 화는 내지만 너만 억울하지 마. 괜히 훈계받는 모드가 되니까 듣고 싶습니까?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A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많이 반복되면은 나중엔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요. 특히 아들이 그렇죠. 아들이. 남자의 사고방식은 여자의 사고방식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을 좀 어머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일단 들어주고 기분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먼저 맞추세요. 그리고 나서 논리로 가야 됩니다. 어머님들은 아들의 대화를 난도질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없어 이렇게 태연하게 물어봐도 애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얘기할 기분이 안 나거든요. 맞장구 칠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경청하시고 애가 물어본 걸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게 하면 돼요. 고개 좀 끄덕여 주시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 같은 데는 솔직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자녀가 자유로움을 느껴요. 자유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고1이 가장 엇나가는 시기가 처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애들이 막 나갑니다. 특히 이제 고1 5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의 5월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꼭 대화 채널이 꼭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2에서는 정기적인 가족 모험을 가지라는 게 핵심이고요. 가정의 법으로 하고 말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조언 금지예요.